자, 이번에는 또 새롭게 새로운 측량 방법을 공부해 볼게요. 수준 측량입니다. 수준 측량. 자, 우리가 앞서 다뤘던 측량들은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 중에서 2차원을 다루는 측량이에요. 즉 X와 Y, 다른 말로 경도와 위도. 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통 표시할 때 람다와 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2차원 위치를 다루는 측량이었는데 2차원 위치를 다루는 측량이 이제 모두 정리가 돼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남은 하나 차원, 높이를 다루는 즉 1차원 측량. 우리가 X, Y로 표현할 때는 Z, 그 다음에 람다, P로 표현할 때는 H, 요 높이를 다루는 측량을 이제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높이를 다루는 측량이 끝나면 우리가 2차원 측량과 1차원 측량을 다 했죠. 그럼 이제 현대 측량으로 넘어가서 3차원 위치를 다루는 측량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이 수준 측량의 정의. 여러분, 어떤 측량이 시작되면 항상 정의부터 기억하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자, 수준 측량, 다른 말로 레벨 측량, 다른 말로 고저 측량. 와, 용어도 똑같은 말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자, 일단은 요 내용부터, 용어부터 다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용어는 꼭 기억해둬야 된다 그랬어요. 용어를 빨리 습득할수록 그 과목을 공부하기 쉽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 높이 측량은 말 그대로 높이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이에요. 수준 측량, 레벨 측량, 고저 측량, 높이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그래서 삼각 측량과 마찬가지로 기준점인 수준점을, 이게 수준점은 삼각 측량의 결과는 삼각점이죠. 이 높이에 대한 수준 측량의 결과는 수준점입니다. 이 수준점을 국가에서 관리해요. 아, 골조 측량이네. 중요한 측량이네. 그렇죠? 그리고 측량의 성과를 중요하게 다루는 골조 측량의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골조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했는데 골조 측량에 뭐가 있었어요? 천문 측량, 삼각 삼변 측량, 다각 측량. 여기까지가 X와 2차원 좌표 측량. 남은 하나 1차원 좌표 측량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준 측량입니다. 이 수준 측량도 정확하게 높이를 재야 돼요. 골조 측량 중에 하나다. 이 표고는 높이예요. 지표 또는 지반고, 중력과 관련이 있는 등 포텐셜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수준 측량에서는 중력과 지구의 곡률과 대기 굴절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보정을 해 주어야 돼요. 먼 길이를 따질 때는 반드시 중력, 높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 지구 곡률, 대기 굴절 여기에 대한 보정이 필요합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기차와 구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는 이렇게 회전타원체로 가정을 했을 때 이 높이를 구할 때 우리는 관측을 하면 수평선을 봐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보는 거는 이렇게 내려온 선이라 그랬어요. 뭐 대기굴절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지구 곡률에 의해서 이거를 또 보게 되면 이만큼 올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고는 중력과 관련이 있는 등 포텐셜면을 기준으로 한다. 앞에 설명 그대로네요. 장거리 수준 측량에서는 중력과 지구 곡률과 대기 굴절에 대해서 보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일단 이번엔 또 수준 측량에서 나오는 용어들,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특별히 보너스로 여기다 수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수평면. 수평면은 뭐다? 각 점들이 중력 방향의 직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 곡면이다. 중력 방향의 직각. 즉, 지구 표면이 물로 뒤덮여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표면을 우리가 수평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오이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자, 이번엔 수평선. 지구의 중심을 포함한 평면과 수평면이 교차하는 선을 수평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평면은 뭐예요? 수평면의 한 점에서 접하는 평면, 수평면의 한 점에서 접하는 평면을 우리가 지평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지평선은 뭐예요? 수평면의 한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 되겠네요. 지평선. 자, 그리고 기준면. 어떤 기준이 되는 면이죠? 높이의 기준이 되는 면이에요. 우리나라는 평균 해수면을 사용하는데 어디에?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높이의 기준을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끌고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준면. 그 다음에 수준점. 기준면에서 표고를 정확하게 관측해서 딱 표시를 한 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와 주요 도로에는 1등은 4km마다 수준점을 설치하고 2등 수준점은 2km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자, 수준점. 그리고 수준망.
이러한 수준점들을 쭉 연결해서 다시 한 점에 시작해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다른 표고의 수준점을 쭉 연결한 망, 네트워크를 형성한 걸 수준망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런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준 측량에서의 분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교재 235페이지. 자, 수준 측량에서의 분류입니다. 이 측량의 방법에 따라서 일단 분류를 해요. 그래서 직접 수준 측량, 이거 뭔지 몰라도 직접 되는 거네. 간접 수준 측량, 이건 간접적으로 되는 거겠네. 교호 수준 측량, 이거 쌍방이 자리를 바꿔가면 되는 거네. 약 수준 측량, 대충 되는 거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디테일한 설명을 들어가 보죠. 자, 직접 수준 측량은 레벨을 이용해서 반드시 뭘 이용해야 돼요? 레벨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야 돼요. 딴 거 안 돼. 레벨을 이용해서 두 점 간의 표적을 직접 읽어서 직접 관측하는 걸 직접 수준 측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간접 수준 측량, 간접 수준 측량 그러면 레벨을 사용하지 않는 거네? 맞습니다. 레벨 이외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법, 시각법 또는 평판 LED 가지고 우리가 높이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압 수준 측량, 기압계를 이용해서 높이를 결정합니다. 중력 수준 측량, 중력의 다른 점을 찾아서 수준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측량, 사진 측량에서 사진에 찍힌 두 점의 높이를 간접적으로 구하는 게 바로 간접 수준 측량에 의한 높이 결정이죠. 그 다음에 교호 수준 측량, 이거는 도하 수준 측량이라고도 해요. 도하 수준 측량.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죠? 도하 작전, 강 건너가는 게, 물 건너가는 작전이 도하 작전이에요. 그래서 접근이 곤란한 두 지점의 고저차를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 요 교호 수준 측량은 정확하기 때문에 뒤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거고, 요건 기사 시험에도 참 많이 나는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에 약 수준 측량, 간단한 레벨로 정밀을 요하지 않는 지점의 고저차를 관측하는 거, 간단한 레벨로 구하는 거예요. 정밀하지 않은 점. 일단 이름이 약 수준이잖아요. 자, 여기서 내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레벨 측량과 수준 측량과 고저 측량 중, 레벨 측량과 수준 측량과 고저 측량 중 가장 정확도가 높은 측량은 어떤 거예요? 하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대답하려고 한다면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나는 작년에 LA를 갔다 왔는데 금년에 로스앤젤레스를 갔었고 내년엔 나성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뭔 뜻이요? 예, 다 같은 용어라는 얘기예요. 같은 명칭이에요. 참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후손들이 힘들어지죠. 공부할 게 많아지니까. 자, 그럼 이번에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레벨 측량하고 수준 측량은 어떻게 다르지? 할 때 또 이거 같은 건데 또 물어봐요.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같은 질문을 두 번 하진 않겠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뭐가 달라요? 이 레벨 측량은 레벨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직접 수준 측량하는 게 레벨 측량이에요.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준 측량이라고 한다면 직간접 수준 측량을 다 포함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높이차를 결정해낼 수 있는 게 수준 측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구분은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일단 용어가 많이 나온 건 용어를 다 잡아먹으면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편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엔 측량의 목적에 따른 수준 측량을 분류를 해볼게요. 자, 고저차 수준 측량이 있고요. 높이를 따지기 위해서 또 단면 수준 측량이 있습니다. 단면을 끊었을 때 높낮이를 확인하기 위한 거네요. 자, 먼저 고저차 수준 측량. 단순히 두 측점 사이의 높이차를 구하기 위한 측량이 고저차 수준 측량입니다. 단순히 두 측점 사이의 고저차를 구하는 측량. 그럼 단면 수준 측량은요, 종단 측량과 횡단 측량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종단 측량은 도로, 철도, 하천 등과 같이 쭉 그 선을 따라가요. 노선을 따라가. 쭉 종방향으로. 그러니까 종단이죠. 종방향으로 끊는 거. 종단. 종방향. 우리 국토종단이란 말 하죠. 그럼 저기 밑에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가는 게 국토종단입니다. 국토횡단은 뭐예요? 예, 인천 앞바다에서 강릉까지 가는 게 국토횡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일정한 선을 따라서, 즉 노선을 따라서 종단 방향으로 측점의 높이와 거리를 관측해서 뭘 그래요? 종단면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이 종단 측량입니다. 그럼 횡단 측량은 각 노선에다가 일정한 간격, 보통 우리가 20m 간격으로 체인을 끊는다 그러는데, 노선 위에다가 종단을 끊어서 20m보다 쭉 끊어서 그 노선의 직각방향, 종방향의 직각방향은 횡방향이죠. 여기에 고저차를 관측해서 횡단면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을 우리가 횡단 측량이라고 얘기해요. 과거에 우리가 노선 측량을 할 때 이 종단 측량과 횡단 측량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작업할 게 많았고, 특히 횡단 측량 같은 경우는 20m마다 전부 다 도면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분량도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그 뒤에 부록으로 붙는 횡단 측량 그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람이 일일이 다 끊어가지고 자를 대고 그려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엔 지표를 모델링을 하죠. 그걸 우리가 뒤에서 배워요. DEM이라고 표현합니다. DEM, Digital Elevation Model. 그래서 수치 표고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지털 값으로 전부 다 높이점들을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연결하든지 아니면 정사각형 격자로 연결합니다. 그렇게 일단 만들어지면 3차원 좌표들이 모두 만들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점 아무데나 끊어도 다 종단과 횡단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 컴퓨터에서 요즘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수준 측량 갖고 종단 측량과 횡단 측량을 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기법들을 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이 흐름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면서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